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폭력을 경험해보셨다면 진짜로 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거는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와 왜 이런 폭력성이 분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폭력성이라는 거는 화산이 폭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은 그 폭발한 화산이 그 용암이 막 마을을 뒤덮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산이 언제 폭발하겠구나. 그리고 폭발할 것 같은 화산에는 근처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화재 대피 훈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 분노는 어떤 감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분노라는 에너지는, 감정 에너지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맞습니다. 침범당했을 때 맞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화가 나냐면 내 것을 빼앗겼을 때 화가 나요. 근데 여기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도 사람도 아닌 어떤 기대일 수도 있고요,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 내 욕망, 내 기대, 이것도 내 것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그래서 내가 냉동실에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내 동생이 그걸 먹었어. 그럼 여러분도 화가 나죠? 왜 화가 났을까? 그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내 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걸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내 뱃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이 내 거라는 이유는 내가 내 돈 주고 샀고, 그리고 나는 이 아이스크림이 내 뱃속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었다고 했을 때 화가 난 거야.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동생이. 아, 당신이 아이스크림 빼앗겨서 화가 났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새 아이스크림을 똑같은 걸 사가지고 줄 테니까 화 푸세요 하면 여러분도 화 풀려요? 화 안 풀린다? 왜 화가 안 풀릴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받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아이스크림이 딱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거든. 샤워가 끝나고 냉장고를 딱 열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지, 화가 나서 시식거리는 상태에서 동생이 아유 정말 치사해가지고 막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취급받으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았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겼다고 느끼는 게 뭐야? 아이스크림만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을 내가 원하는 때에 기분 좋게 먹는 그 상태와 그 완벽한 그 상황,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내 거를 망친 거야, 누가. 그래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주기 전까지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침범당했잖아. 내 건데. 자, 그러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왜 분노하다 못해 폭력성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뭔가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까? 뭐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부인의 한마디? 아이들의 한마디?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화가 났을 리가 없어. 정답은요, 남자가 가정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뭔데요? 전 남잔데도 제가 가정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피해자도 모르고 가해자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성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또는 남성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둘 다 이유는 똑같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런 거였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는 참다가 터져버렸어. 말로 안 되니까 나는 때려 부수겠어. 너를, 이 집을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이 화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 내가 뭘 원했는지를 알아야 화가 왜 났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가정에 가지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서 화가 나는 건데, 자, 여성들은 되게 원하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되게 노골적이야. 이상형 말할 때도 여성은 솔직하게 말해요. 나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돈 많고 잘생기고 말 예쁘게 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여자들은 되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뭘 바라는지 말을 안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서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다 맞춰주거든. 왜냐면은 멋진 남자의 역할은 항상 여자를 지켜주고 여자한테 맞춰주고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남자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더 말을 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 여자랑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이인데 내가 말해서 뭐해? 이런 거지. 그리고 남자는 자기의 감정을 잘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감정이 좀 무디고 여자보다 감정 표현이 서툴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묵살시키고 감정 표현하는 거는 나약한 거고 이상한 거고 남자답지 못한 거라고 가르쳐왔고, 늘 남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자들의 투정을 받아주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뭐예요? 다정한 남자, 찡찡거리는 거 받아주는 남자, 묵묵히 한결같이 꿋꿋하게 나한테 기둥이 되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지 맨날 우는 남자친구, 맨날 삐지는 남자친구, 맨날 투정 부리고 이거 싫어 저거 싫어 까탈 피운 남자친구. 자, 여자분들 생각했을 때 어때요? 되게 막 뭔가 현실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이 느껴지죠? 이게 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내 기대, 내 욕심,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제가 남자들의 그 에너지 상태를 리딩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의 기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키고 싶은 공간, 지키고 싶은 집단을 가지고 그 집단에서 내가 그 집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로망이 있습니다. 남성한테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희생해서 지키고 싶을 만큼 뭔가 그런,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한 존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나도 막 재고 따지고 막 여자들이 막 나한테 취집 올까봐 막 걱정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정도로 뭔가 엄청난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 로망이 남자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망을 여자들은 몰라. 그리고 그 로망과 반대대로 행동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가정에서 남자의 자리를 없애요. 남자는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냐면, 내가 되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안 돌아가. 내가 정말 필요해. 남자로서. 나의 역할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어. 물론 부인이 부인만의 역할을 하겠지만 내가 없으면 부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고, 부인도 내 아이들도 다 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해서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총대를 매야 돼. 이런 역할을 되게 원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사서 고생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그게 각인된 거예요. 마치 여자가 외모에 집착해가지고 막 누구든 자기를 예쁘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본능인 것처럼 남자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건 이래서 싫어. 너가 안 다정해서 싫어. 너가 다른 남자들보다 이게 못나서 싫고, 너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싫어라고 해서 남자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은 더 좋은 남자 만났을 텐데, 이거는 남자한테 설 자리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당신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내 고마움을 애정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남자들은 잘 표현을 못해서 이걸 존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존경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한 존재들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를 강한 존재가 대표로 대신 약간 희생과 헌신을 해서 그 나머지들을 지켜주는 희생에 대한 감사 표현, 애정 표현,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존경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MZ 세대들이 막 들고 일어서면서 이런 뭔가 묵묵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또는 표현력이 떨어져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집의 가장한테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운하다, 화나다라는 표현이 안 한다는 이유로 완전 뒷전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계속 그게 쌓이는 거지.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지 감정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해. 근데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하는 걸 부인은 알아. 애들은 몰라. 그래서 치킨을 시켰지. 근데 애들이 닭다리랑 이런 것도 다 먹어버렸어요. 목이랑 날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 그래서 오늘 일찍 왔네. 그럼 미리 말하지. 치킨 2마리 시킬걸. 날개밖에 안 남았어. 저거라도 먹든가. 너무 서운한 거지. 지금 누구 때문에 회사 다니는데, 나도 입이 있는데, 저 치킨 누구 돈으로 샀는데 할 말 많지.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아이들한테 아빠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으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야근했으니까 아빠 드시라고 닭다리랑 닭가슴살이랑 이런 거는 미리 빼놓자. 이건 아빠 건 거야. 아빠가 이 집에 없어도 아빠를 항상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딱 빼놓고, 아빠 딱 오면은 애들한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이거를 부인이 가르치지 않고 그 옆에서 왔어 이러면서 애들 막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더럽게 치킨 먹다 남긴 거 애들이 먹기 싫어갖고 남긴 거 가지고 먹든가 이러면은 진짜 화나겠죠. 그걸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
참고 넘어갑니다. 속이 막 열불이 나는데. 왜? 올라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런 걸로 화내면은 찐따 남자다. 한두 번인가 한숨 쉬고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먹고 치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여자는 이런 거죠. 가정주부 무시하니? 일하고 왔다고? 지금 애 둘 보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안 하고? 아니 밥도 안 하고 애들 치킨 시켜서 먹여놓고 뭐가 바빴다고. 됐어 오자마자 짜증이야 진짜.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다는 거야.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래서 남자들이 화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들이? 애들 교육 이렇게 시킬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게 아니라 왜 애들한테 가장인 내 역할과 내 희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표현력이 떨어지고 일하느라고 바깥에서 막 많이 있었을 때 왜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애들이 나 없는 곳에서 엄마랑만 사이좋게 지내게 하고 아빠는 그냥 항상 바빠서 우리 곁에 없는 우리한테 관심 없는 사람으로 왜 만들고 왜 애들한테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러 갔고 그래서 아빠가 없는 곳에서도 아빠 생각을 해야 되고 아빠한테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왜 애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아서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나 혼자 남인 것처럼 이 집이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만들고 왜 내가 서운하게 만들고 왜 내가 화나게 만들고 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냐.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애들 교육 이따구로 시킬 거야 이건 거죠. 그러면은 듣는 자식도 기분 나쁘지. 내가 지금 교육이 안 된 인간 말종이란 뜻인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란 뜻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아빠가 맨날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서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도 아니 뭐가 그렇게까지 화날 일인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왕따 당한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왕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거는 여자의 육체에 아이의 세포가 생겨나서 그 세포가 여자한테서 독립을 하는 게 아이를 낳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자의 세포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애가 어디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와 유대감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되고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엄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찰떡이에요. 아빠가 좋다 해도 제법 아빠도 좋아하는 애인 거지 사실은 엄마가 1순위입니다. 그러는 게 아이들의 본능이고 문제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는 느낄 수 없는 엄마가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도 아이의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물론 갓난아이가 왜 우는지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에 비해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그 에너지적인 연결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탯줄은 이미 끊어졌지만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되게 막 사람들이 신비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남자들이 못 느낄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셋이서 결혼을 했는데 두 명만 지들끼리만 서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하고 나는 그냥 비즈니스 러브인 거야. 돈 필요해서. 그럼 이미 여기에서 질투가 엄청 나는 겁니다. 남자들이. 왜냐면 나는 아내랑 결혼을 했어? 우리 함께 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나는 아이를 낳았어? 돈 많이 들지?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아이를 내가 낳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자밖에 임신을 못하니까 부인이 아이를 힘들게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육아에 참여했든 안 했든 나 열심히 돈 벌고 나 나름대로 막 알짱알짱 거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미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뭔가 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나오고 100일, 200일이 지났을 때 남자는 느껴요. 내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벽이 그들한테는 있어. 근데 그때는 애가 막 태어나서 기뻐서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그걸 확 느끼냐면 애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더 심해져요. 나 빼고 뭔가 그들끼리 막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 눈빛으로 막 대화하는 것 같고 나 없을 때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없어야지 애들이 좀 더 편해하는 것 같아. 그거를 느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상처고 너무 소외감이 드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만 왕따인 거야 집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구석에만 오면 화가 나는 거야. 내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아무도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이해를 못해. 그게 화가 난 거야. 마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왜 혼자 유난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 뭔가 나 혼자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 나 없이 행복한 가정. 부인이 힘들 때는 자꾸 나한테 한숨 쉬면서 돈 없어서 어떡할 거냐.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부분 싸움까지 얹어주면은 더 멘탈이 나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은 표현이라도 해. 한숨 쉬면서. 남자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 남성은 언어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갖고 술 한잔 하는 거지. 술 한잔하고 자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 느꼈었던 모든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야. 집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문 열면 갑자기 화가 확 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투박하게 하는 거지. 술 먹었다고 말솜씨가 좋아지진 않거든. 그래서 뜬금없이 네가 이때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화났다가 아니야.
아니라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여자가 받아주겠어요? 이 미친놈이 늦게까지 술 먹고 와가지고 왜 이 지랄이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가 나와서 엄마 뒤에 숨으면서 이런 눈을 써보겠지. 아빠가 무서워. 아빠가 괴물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하지 마세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편이냐. 내가 참다가 화가 나는데, 물론 술 먹었으니까 지금 자기가 막 물건 집어 던진 거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안 된 상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참다가 말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이 된 건데, 남자 입장에서 원래 폭력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1인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겁먹고 부인이 같이 겁을 먹거나 부인이 받아치는 상황에서 이제 완벽하게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가정에서 원했던 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욕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양심이 있다면 미혼이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완벽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로망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 가부장적인 가장이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추잡하다고, 절제를 모른다고. 뭐 남자가 불쌍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자가 백마탄 왕자를 원하는 것처럼 남자는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지. 왜냐? 자기는 완벽한 가정을 원했거든. 왜 왕처럼 굴리고 싶을까? 다른 방식으로는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없으니까 공포심을 활용해서라도 원하는 걸 얻어내고 싶은 거죠.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원하는 것들 다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돈도 얻고 싶고 자존감도 얻고 싶고 다정함도 얻고 싶고 안정감도 얻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다 얻고 싶다고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자존심 깎인 것도 보충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무시받았던 거, 내 아내는 다르게 행동하길 바라고,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열등하지 않은 빠른 존재로 내 컴플렉스 없는 상태로 자라기를 바라고,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지. 여자처럼 똑같이 엄마가 막 아이한테 막 가스라이팅하고 아이한테 공부 똑바로 하라고 막 왜 그렇게 잔소리해요? 지가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을 꾸린다는 게 그냥 로망의 집합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못 가졌던 거,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내는 거죠.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니 때문에다. 내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니 때문에 안 된 거다. 왜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 내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으니까 배우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연기를 못하냐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원하는 때 완벽하게 그 타이밍에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흐트러져서 빡쳤다.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다시 사와도 이미 한번 망가져버린 내 기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화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협을 할 줄 모르면 화가 자주 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 욕망은 상당히 비현실적이었고 사람의 욕망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꼭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내 욕심이니까. 그걸 자각을 못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욕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외벌이를 하는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왕따 당하는 게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지. 그거는 알아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 그거는 언어 표현 잘하는 여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왜 가족이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 여자들이 완전 얌체 같은 거지. 그 언어 능력과 그 공감 능력과 그 여론몰이를 여자들이 언어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결국에 하는 건 여론몰이거든요. 애들하고 더 오래 붙어 있고 애들이 엄마 감정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엄마를 많이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떠올려 보면은 이 집안을 한 국가라고 봤을 때 이 여론을 엄마가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친정 식구들한테도 다 말했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한 거 내가 혼자 참겠다고 10년을 버텼어. 내 친정에서 당신 이 인간 쓰레기 말종이야 알아? 시댁 식구들도 다 알아. 내가 전화 다 돌렸거든. 이러면서 여론몰이 다 해. 애들도 뭐라는 줄 알아? 아빠가 무섭대. 당신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 이러면서 막 울어버리는 거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더 잔인해. 차라리 뺨을 한 대 날려라. 남자들 이렇게 생각할걸? 차라리 날 쳐라. 그래서 다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남편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 너무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지. 육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못 주니까, 권력이나 돈으로 위협을 못 하니까 감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런 거에 도 같았어요. 여자들은. 그런 도 같은 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기들, 엄마를 이미 사랑해버리는 애기들을 상대로 그걸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를 만들어
시끄럽겠지. 야,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야, 오늘 아빠 오늘도 늦으려나 보다. 야, 니네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봐봐. 왜 안 오냐고. 엄마가 엄청 지금 화가 났다고 빨리 전화해봐봐. 이러면서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매 순간 지혜롭게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폭력이라 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만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전 단계를 생각해보면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남자가 아니고자.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냥 누구나 쥐어 패고 맨날 그냥 싸우던 쌈꾼이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더니 폭력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여자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못했거나 그 남자가 가정폭력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아빠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빠처럼 행동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신호도 여러 번 있었을 거야. 한숨 쉰다, 삐진다, 말을 안 한다, 반찬 투정을 한다. 이런 것들 다 폭력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약한 전조 증상. 근데 이제 물건을 세게 내려놓거나 소리를 치거나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고. 그러면 자, 가정폭력 대처할 때 주의사항은 절대로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공개 처형하면 안 됩니다. 여론몰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준 상태에서 해야 돼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면은 남자도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폭력 또는 이혼. 차라리 곱게 이혼을 좀 낫지. 그래서 가정폭력 대처할 때는 절대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당신 마음 알지.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발작할 것 같을 때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난 당신 편이지 하면서 이 분노가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에 가게 해야 돼요. 다른 데. 뒷담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 뭔가가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근데 문제한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인생이 힘들어서 부인과 자녀를 괴롭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넘기는 거지. 그게 이제 원래 맞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원래 사랑했었다. 당신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나 사실 속상하고 화난 거 있다. 하지만 그만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그거는 그것대로 나는 알고 있다. 또는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나는 네 편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당신이랑 싸우겠어. 당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둘이 같은 편에 서 있고 어떤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당신이 약간의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같이 교정하기로 한다. 왜냐면 우린 가족이니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니까 같이 교정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상상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 기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그 욕구를 깨우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 가정을 내가 이만큼 사랑했었지. 맞아. 이러면서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달콤해질 수 있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라는 거를 천천히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지는데 그냥 수만 틀리면 심지어 맨정신에 폭력 쓴다 그러면은 그냥 노답이에요. 근데 술을 먹어야지만 그 폭력성이 나온다는 거는 아직 이 가정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거고 아직 이중인격을 자청하는 거예요. 내가 술만 먹으면 이상해진다라는. 그 사람이 지킬 게 있으면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자기가 굽히게 되어 있거든요.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중인격인 척하는 술김에 이상한 행동 한 척하는 그런 남성분들은 갱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다.